자, 사장님, 이게 새해 첫 방송이거든요. 네. 그 시청자들에게 새해 인사 한번 하시죠. 시청자 여러분, 이제 2023년도 보내고 2024년도 새해를 맞이하여 모든 분들이 하시는 일 잘 되고, 우리 또 결혼 못 하시는 분들은 결혼도 한번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새해가 되고, 또 결혼하시고 지금 진행 하시는 분들은 좋은 신부 만나서 한국 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새해가 되고, 모든 하시는 일 소망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더불어서도 시청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그 결혼해서 한국에 간 신랑들이 사장님한테 전화가 많이 온다고요? 예. 최근에 이제 뭐 올 여름부터 이렇게 지나서 신부들이 많이 입국을 했잖아요. 그 신랑분들이 어떨 때 간혹가다 문자도 오고 어떨 때 전화가 한 번씩 툭툭 와요. 그러면서 뭐 가장 좋은 인사는 사장님, 저도 애기 아빠 됐어요. 그러면서 연락 오시는 분들, 또 어떤 분들은 애기 초음파 사진 딱 찍어서 임신 6주랍니다. 그러면서 연락 오고, 우리 전에 그 유튜브 여기 방송했던 분들도 최근에 2분이나 저한테 임신했다고 연락도 왔었고, 그래서 또 어떤 분들은 지금 신부 입국에서 너무 잘 살고 있습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오신 분들이 많아요. 입국한 지 보통 한 2-3달 정도 지나서 그렇게 전화 오신 분들이 많고, 또 한 3-4개월 정도 돼서 신부 임신했다고 연락 오시는 분들도 많고, 저는 또 그런 전화 받으니까 너무 또 제가 참 기쁘고, 잘 사는 모습 보면 참 좋습니다. 자꾸 그런 말씀 하시면 또 댓글로 또 좋은 사례 일부만 또 가지고 또 얘기하는 거 아니냐. 근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저희 회사에서는요, 신부가 한국 입국하기 전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이렇게 가기 때문에, 한국 가서 신부가 어떤 이런 문제가 있어 안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락 오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잘 할 수 있는 정도는 맞춰서 가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전화 타고 오면 임신인가? 이런 식으로 먼저 생각을 해요. 그 때문에 어떤 저희 회사 자랑이라기보다도 신랑들이 잘 살고 하는 게 참 좋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방송에 또 저한테 이렇게 문자 주시고 전화도 주시고 하는 신랑들한테 또 한 번 또 감사 인사 드리는 거죠. 예, 새해 덕담이라고 생각하고. 네. 자, 이제 본 질문입니다. 네. 베트남 전통 결혼식을 하는데 저도 일부 행사비 보태라고 줬지만 따지고 보면 절대 줘서도 안 되고 줄 이유도 없어요. 한국에서 결혼식 하면 처갓집에 돈 주나요? 돈 받아본 신랑 있나요? 베트남 결혼식은 처갓집에서 알아서 하고 한국 결혼식은 신랑 쪽에서 알아서 하면 됩니다. 이런 댓글 달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베트남 문화부터 일단 한번 따져봅시다. 이 베트남 전통 문화로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식을 할 때 보통 여자 집에서 약혼식을 합니다. 약혼식은 대부분 여자 집에서 해요. 그러면 순수하게 여자 집에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에 거기에 신랑 집에서 여자 집 쪽에다가 그 일부 비용으로 예단비 쪽처럼 이렇게 줘요. 그리고 결혼식 때 결혼식 비용의 일부를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줍니다. 그게 베트남 전통 혼례 관례상. 그게 이제 한국으로 따지면 예단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에도 왜 우리 부모 양가 쪽에 보면은 부모님들 옷에 입으라고 하고 뭐 이렇게, 한국은 서로 좀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베트남에서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좀 해주고, 그러고 나서 결혼식 끝나고 그날 밤에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가서 신부를 데리고 와서 그 다음날 남자 집에서 전통 혼례를 해요. 또 양쪽에서 두 번 하는 거예요, 따지면은. 근데 그때는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사실 오는 게 없어요. 같이 가서 신부를 데리고 오면서 부모님만 따라와서 식에 참석을 해. 근데 베트남 전통 혼례 관례도 그런데, 자, 국제 결혼을 하는데 신랑분이 전통 혼례비를 많이 주라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업체에서 어떤 데 보면 뭐 개인적으로 소개받은 사람들 뭐 1억 동, 그러면 1억 동 가면 한국 돈으로 550만 원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라 소리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는 한 그의 절반에서 절반 조금 더 되는 정도. 그러면 우리가 그럼 그렇게 따지면 신부한테 폐물도 사줘야 되잖아요. 보통 베트남에는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결혼할 때 신부한테 결혼 반지 외에 굵은 목걸이, 팔찌 이렇게 세트로 다 해주는 게 있어요. 그것만 따져도 아마 한국 돈으로 뭐 작게는 한 1,500불, 많게는 한 2,000불, 3,000불까지 해주는 집들 많아요. 저희 처갓집만 해도 그렇게 해주더요. 근데 처음부터 예물을 해주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신부 집에 예물비 플러스 결혼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제가 생각할 때는 거의 한국 돈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 300만 원 앞뒤 선 정도가 적당하다. 다른 업체들 500만 원씩 주라고 하는데 사실 많아요. 응? 그러면 500만 원 주면은 신부 집에는 좀 이제 여유 있게 하겠죠. 응? 그래도 결혼식을 적게 하는 사람, 작게 하는 신부 집도 있을 거고 좀 크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니까 크게 하는 사람은 또 부주를 받으니까 부주 받아서 보태고 적게 하는 집은 부주 받아서 조금 더 좀 적게 보태고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데 보태서 하락하는 거지. 베트남 사람들끼리 결혼해도 남자 집에서 여자 집에 줘요. 근데 국제 결혼을 하물며 안 준다. 근데 그러면 베트남 결혼식 할 때 여자 집에서 남자 집에 주는 게 사실 없어요. 그러면 한국 결혼하는데 그러니까 안 주는 거죠. 응? 이 베트남은 문화 자체가 여자를 남자 집에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데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남자 쪽에서 비용을 많이 쓰죠. 그래서 국제 결혼도 남자들이 비용을 많이 쓰는 거고. 여러 차례 방송에서 밝혔듯이 신부 측과 반반 정도를 낸다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게 300만 원 성 정도가 신부 집하고 반반 내는 거다 이 말이에요. 하여튼 뭐 달러로 3,000불 이 정도면 굉장히 큰 돈이 3,000불은 안 되죠. 제가 생각할 때 2,500불 선 정도. 그 다음에 신부도 이제 신부 화장도 하고 뭐 드레스도 빌리고 이제 이런 비용 쓰게끔 용돈식으로 좀 주고 쓰게끔 그것도 부모님한테 받아 쓰기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베트남도 사실 결혼식을 하는데 보면 비용이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가요. 왜냐면은 자 천막 치고 음식 테이블 하고 그 장비 임대해 준 데서 빌리고 무대 차리고 밴드 부르고 그 다음에 음식하고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에 대해서 신랑분이 어느 정도 보태주라 하는 거죠. 다 주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신랑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베트남 문화도 그렇구나. 그래서 해주라는 거예요.